기업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일정 부분에서는 어떤 비용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AI를 자기네 기업의 비즈니스에 도입을 함으로써 생산 최적화, 비용 최소화를 하려는 노력들이 이번 실적 추진에 굉장히 두드러졌다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리츠증권에서 선진국 전략 담당하는 황수욱입니다. AI 에이전트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한번 자료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료의 키워드로 삼은 AI 에이전트는요, 젠슨왕이 AI 산업의 변화의 구도에 대해서 제너러티브 AI, 에이전틱 AI, 그리고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AI 산업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중간에 단계에 있는 어떤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관련한 이야기들이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많이 좀 자주 튀어나오고 있어서 요걸 한번 키워드로 삼아봤습니다. 이게 작년 9월에 있었던 실적 발표만 하더라도 이 AI 에이전트를 언급하는 기업이 10개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초에 있었던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부터 이 AI 에이전트를 언급하는 기업이 30개 이상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번 실적 시즌에서도 이미 이제 25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기서 이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전 이제 기존에 이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AI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서 조명을 하면서 이제 AI 하드웨어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자료를 말씀을 드리는데, AI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게 AI 하드웨어 산업으로 미칠 수 있는 파급력, 그리고 저희 양승수 위원이 그와 관련해서 투자할 만한 디테일한 기술과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이번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단하고 있는 AI 산업의 현 주소는 에이전틱 AI 시대 초입에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요, 이 AI 산업을 B2B 산업과 B2C 산업을 나눠서 본다라고 했을 때 B2B에서는 이미 수익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B2C에서는 아직은 뭔가 확산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너러티브 AI 시대처럼 뭔가 새로운 어떤 특이점을 지나고 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특이점을 기준으로 이 에이전틱 AI도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9월쯤만 하더라도 AI의 성능이 인간 전문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전 평가를 해왔는데, 올해 딥시크 출연하고 나서부터 제가 그 AI 모델들에 대해 성능을 평가하기로는 인간 전문가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딥시크 모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충격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성능을 가진 제너러티브 AI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경험이 이 제너러티브 AI 확산, B2C 확산의 촉매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틱 AI가 도대체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비물리적 행동을 대신해주는 AI다라고 저는 좀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게 제너러티브 AI라고 한다면, 인간이 해야 되는 비물리적 행동이 어떤 컨텐츠를 생산한다라는 측면에서 한정해서는 제너러티브 AI도 일정 부분은 에이전틱 AI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나 영화표 예매해줘 라는 이런 비물리적 행동은 제너러티브 AI가 수행하지 못하지만 에이전틱 AI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두 개념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피지컬 AI는 물리적 행동까지도 대신해 주는 게 피지컬 AI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를테면 인간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데려다 준다라든가, 아니면 인간을 대신해서 뭔가 물건을 창작한다라든가 하는 개념들이 바로 피지컬 AI와 이 에이전틱 AI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에는 이 지금의 AI 시대를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전의 산업혁명과 비견을 했을 때 새로 발현하는 기술은 이제 인간의 노동 생산성을 개선해준다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가져왔고, 이 에이전틱 AI도 일정 부분 인간의 행동을 제너러티브 AI보다 더 많이 대신해준다는 측면에서 이 생산성 향상이라는 기술 진보, 그리고 산업혁명의 어떤 본질에 좀 더 맞닿아 있는 그 기술의 진보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노동 생산성 향상과 전반적인 경제 성장의 어떤 가속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의 지금 이제 변화의 또 새로운 초입 국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B2B에서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B2B랑 B2C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릴 때 B2B는 이미 수익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B2C에는 아직은 확산이 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이제 B2B에서 활용차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기업들이 AI를 도입을 해서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라든가 비용 최적화를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번 실적 시즌에 이러한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실적 컨퍼런스 콜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이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의 어떤 국면이 기회로서 자기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오히려 높이게 해주는 그러한 국면에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으로 독일의 SAP라는 기업이랑 미국의 서비스나우라는 기업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기업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그리고 사실은 요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은 팔란티어인데, 팔란티어도 실적 발표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지금 4월부터 부각되어 있는 관세 전쟁이 이제 다른 수많은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들한테는 새로운 어떤 비용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관세라는 게 결국에는 기업한테도 비용 부담, 가게한테도 비용 부담인 건데 기업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일정 부분에서는 어떤 비용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AI를 자기네 기업의 비즈니스에 도입을 함으로써 생산 최적화, 비용 최소를 하려는 노력들이 이번 실적 추진에 굉장히 두드러졌다라는 거죠. 기업들의 AI 도입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서비스나우다라든가 SAP라든가 그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은 이러한 관세 불확실성이 역설적으로 자기들에게 기회가 되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자기들을 찾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AI를 활용해서 업무 효율화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들과 관련해서 심지어 자기들이 개발한 AI를 통해서 자기들의 비즈니스에서도 일정 부분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에서도 서비스나와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B2C 쪽에서는 아직은 상용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간단히 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봤던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 AI 에이전트와 관련해서 B2C 쪽에서 가장 진보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는 게 오픈 AI의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기로는 뭐 이제 개인들의 어떤 일정 같은 거를 조율해 준다라든가 뭐 영화 보기 같은 것들 그런 이제 예매를 해준다라든가 항공권 예매해 준다라든가 여행 계획을 짜준다라든가 이제 이러한 개인의 활동과 관련된 그러한 일들을 대신해 준다라는 AI 소프트웨어 모델인데 얘가 사실은 올해 2월에 공개가 되었지만 현재 이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에서 오픈 AI 챗 GPT 이제 프로 버전을 구독하는 사람들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이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애가 아직은 인간이 직접 하는 것보다 어떤 일정 부분의 행동에서 영향이 아직은 인간에 미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보시는 차트에서도 좀 드러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사실은 2월 달에 제가 처음 이제 글로벌에 공개가 되었을 때 저도 오픈 AI 챗 GPT의 프로 구독자로서 이걸 좀 사용해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에서 뭐를 검색을 해서 이걸 구매해줘 뭐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던 바가 있는데 쇼핑몰에서 제가 제시한 조건의 상품을 찾는 데만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 AI 모델이 하는 게 좀 느리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좀 비슷한 경험을 제너레이티브 AI에서 좀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 초 혹은 2023년에 GPT 3.5 혹은 GPT 4 같은 이전 버전의 그 제너레이티브 AI를 쓸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는 얘가 뭔가 신기한 게 나왔는데 직접 써보니 아직은 틀리는 게 있고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좀 못하는 것 같아 였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오픈 AI 최신 모델 O4 같은 모델, O3나 O4 같은 모델을 써보시면 정말 잘한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게 좀 일반적인 것 같거든요. 저조차도 그렇고. 그래서 이 에이전틱 AI도 결국에는 이제 기술이 진보해서
인간이 쓸모 있다라고 느끼는 수준까지 진보를 하게 된다라면 그 포인트가 B2C에서의 확산의 새로운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은 그 포인트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포인트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AI 하드웨어 산업에서도 이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 에이전틱 AI가 제너러티브 AI만큼 많은 빈도로 사용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유발하는 컴퓨팅 연산량이 많이 커진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주고 거기서 유발되는 이제 컴퓨팅 연산량을 좀 비교 분석을 해본 건데 목표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주말에 영화 보기라는 목표를 가지고 제너러티브 AI한테 제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뭐 영화관을 추천해줘, 영화를 추천해줘 정도의 내용, 그리고 이제 에이전틱 AI한테는 영화표까지 예매해줘. 이제 같은 길이의 프롬프트로 요청을 했을 때 우측 차트 보시는 것처럼 거기서 유발되는 컴퓨팅 연산량은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도 5배에서 10배 이상 에이전틱 AI가 훨씬 더 많은 컴퓨팅 연산량을 유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에이전틱 AI가 B2C에서도 역량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유발되는 컴퓨팅 연산량은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일 거고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AI 하드웨어의 과잉 공급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변화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지금 수많은 빅테크들이 AI 캐펙스 투자들을 많이 늘린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늘리는 것의 배경은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기업들도 사실 이번 실적 시즌에서 이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좀 언급을 합니다. 이제 AI 하드웨어 기업들의 고객이라고 하면 그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일 텐데요. 수많은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에이전틱 AI 시대에 이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이런 수요들이 많아서 이제 하드웨어의 이제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AI 캐펙스 관련한 이런 AI 하드웨어 관련한 투자들에 대해서 눈높이를 낮추지 않고 오히려 더 이제 캐펙스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I 하드웨어의 어떤 과잉 공급보다는 초과 수요 상황이 여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AI 하드웨어 캐펙스 투자라도 여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같이 맞물려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전력 인프라 산업도 이제 같이 이제 우상향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초 대비해서 작년 말에 이 미국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전망이 계속 우상향되고 있는 측면, 그리고 제가 직전까지 설명드렸던 어떤 AI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구조적인 변화 혹은 진화가 유발하는 이제 컴퓨팅 연산량의 증가는 결국에는 전반적인 전력 수요량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AI 하드웨어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같이 눈높이가 낮아졌었던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좋은 눈높이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제가 서두부터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과 AI 하드웨어 기업과 그리고 이제 전력 인프라 기업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에 좀 함축적으로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요건 이제 4월 2일 이제 미국에서 관세가 이만큼 부과될 것이라 공개된 날 이후부터 4월 말까지 S&P 500 기업들의 업종별 이익 추정치 변화인데요. 보시면 이 관세가 이제 전반적인 모든 산업에 대해서 약간 이익 추정치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는 요인처럼 사실은 처음에 생각이 되었고 특히 실제로 시장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S&P 500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4월 2일 대비해서 1% 이상 하향 조정되었었는데 이게 모든 산업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산업별로 차별화돼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좀 해놓은 부분들을 보시면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비즈니스들, 뭐 AI 소프트웨어나 AI 하드웨어 그중에 반도체, 그리고 전력 인프라에 연동되는 유틸리티 이쪽의 업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관세부가 이후에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되고 있는 그림이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드리고 있지만 계속 이제 4월에 관세부가 이후부터 계속 했던 주장은
낙폭과대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높이를 가져갈 수 있다. 시장이 반등한다라고 하면 이런 기술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기존의 이제 미국의 주도 산업인 AI 산업이 이제 전방 산업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어떤 이제 견인을 통해서 계속 이제 우상향 추세에 여전히 있음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주식들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가져가고 투자해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제 부분 정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에이전틱 AI의 초입 국면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B2B 비즈니스에선 이미 수익화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미국 전반적으로 이제 B2C에서까지 퍼진다라고 하면 하드웨어에서의 초과 수요까지 또다시 유발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의 상황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관련한 기업들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반기에도 투자의 기회를 좀 모색해 볼 수 있겠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